안녕하세요. CL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 관리에서 기본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상품 관리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 필수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수 값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여러 개를 작업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엑셀 일괄 작업이라고 있죠. 여기서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해요. 만약에 한두 개 추가할 때는 여기서 상품 추가 해서 그냥 카테고리 있으시면 선택하시고 요 옆에 없으면 그냥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할 때는 상품 코드라는 건 회사에서 내부에서 쓰시는 뭐 ERP나 이런 걸 쓰시게 되면 회사에 대한 상품 코드가 있어요. 제품마다. 그게 있을 경우에 쓰시고 없을 경우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상품명은 여기서 보시면은 상품명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돼요. 상품명 테스트 뭐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 옵션 타입이 있을 경우에는 옵션 뭐 블루 콤마 블랙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구분자는 콤마입니다. 그리고 타입도 55,66 이런 식으로 콤마자로 분류해 주시는 거고요. 공급처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공급 메이처 변경이 나와요. 요거 분명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요거 누르셔가지고 공급처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 이렇게 옵션 타입이 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옵션 타입 펼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시는 거고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옵션 타입까지 한꺼번에 쓰시는 케이스는 상품 추가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서 또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상품명이라고 적을게요. 테스트 상품명에다가 나는 이거 옵션 이렇게 안 분리할 거야. 블랙에 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분리하셔도 돼요. 대신 공급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선택해서 뭐 어디 공급처 입력하시면 공급 매입처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값이에요. 저희가 상품 관리에서 처음에 상품을 등록할 때 필수 값은 상품명, 공급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등록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안 쓰셔도 저장하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요. 단지 나머지 이 옆에 있는 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처음에 하실 땐 여기까지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죠? 지금 저장하고 밑에 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밑에 이렇게 추가된 게 있을 거예요. 테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상품명 테스트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시면은 만약에 우리는 제품이 되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데요 할 때는 보실게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서 뭐 새로 입력하면 다 지워지죠? 여기서 엑셀 일괄 작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 엑셀 내려받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상품 리스트 이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은 한번 볼게요. 상품 리스트라고 있죠.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필수 값은 상품명 그리고 공급 매입처입니다.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상품명을 이번에는 뭐로 할까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모르는 상품명 하죠. 옵션 타입이 있을 경우는 같이 적는 경우에는 만약에 따로 할 때는 블루 콤마자입니다. 블랙 그죠? 타입이 있을 경우는 5,66 그리고 공급처가 있으면 그 공급처 아니면 모르시면은 거래처 뭐 이렇게 저장되죠. 제가 처음 보는 거래처를 할게요. 오늘 했는데 엑셀로 대량 입력하는데 이 거래처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컵이라는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 두 번째는 모르는 상품. 그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상품에 블랙에 5 이렇게도 한다 그랬죠? 두 가지 이 형태 나 이거는 이것도 컵 1에서 받을 거야 라고 할 때 요 두 개를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요대로 해서 대량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드리지만 상품 코드, 회사 ERP를 따로 쓰거나 제품 코드를 쓰실 경우에는 자사 상품 코드를 적어주세요. 그럴 경우는 이 베리언트 코드 이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거를 쓰셔야겠죠. 제품 블랙에 55마다 상품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뭐 코드가 있을 경우는 뭐 이렇게 막 적어주겠죠. 이럴 경우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 한번 저장해 볼게요. 이건 필수 값은 아닙니다.
저장해서 그대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엑셀 올리기 있죠. 버튼 누르시고 우리가 바탕화면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찾아볼게요. 어, 여기 있죠. 상품 리스트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죠? 상품 코드까지 같이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블랙이나 5랑 66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펼치기를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옵션 타입 펼치기 하면 이렇게 베리언트 코드가 나오게 돼요. 분류되면서 자동으로 생성돼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 그죠?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가 있어서 이게 창이 뜨는 거예요. 이 컵이랑 컵1이라는 거래처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엑셀에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처라고 이렇게 코드가 뜬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그럼 매입처가 저장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저장하기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됩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모르는 상품에 대한 거를 제가 등록한 게 나오겠죠? 그죠? 얘는 요 상태로 해서 진행하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물류창고에다 맡기거나 그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거냐면은 필수 항목은 여기까지고 추가 항목 팁입니다. 이 테스트 상품이 있으면은 이 상품에 대한 박스 입수,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재고 관리 입고, 출고, 조사, 실사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럼 뭐 100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박스 입수 수량 100개면 100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드래그해서 얘는 50개다.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팔레트당 박스 수량까지 입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왜 안 하시냐면은 물류 창고마다 렉에 대한 높이가 다 틀려요. 어느 창고는 2m가 될 때 창고도 있고 어느 창고는 1m 80이 되는 창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물류 창고에서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박스 입수 하나 입력해 주시면 도움 되시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물류에서 많이 하세요. 적고 다 하시는데 하나 우리가 우리 제품을 유통기한을 쓰신다라고 하실 때는 유통기한 이게 본질적으로 유통기한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우리는 연 단위로 보통 2년짜리 많이 쓰십니다. 2년 입력하시면 유통기한이 2년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1차 알람, 2차 알람 화장품에서 많이 쓰는데요. 보통 1차 알람은 우리는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뭐 365일, 1년 되면은 입력을 될라. 이건 일수입니다. 요거는 2차 알람은 450일.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요. 왜 적게 되냐? 1차 알람 끝나고 나면은 그 1년 지나고 나면 행사를 하세요. 2차 알람 기간이 도래하고 나면은 사은품으로 그냥 줘버리시더라고요. 어차피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도움이 되시려면 이 부분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HS 코드나 생산 이거는 해외 해외 쪽으로 나가는 상품인데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으세요. 해외 판매가 있으실 경우는 적으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상품명, 공급처는 필수값. 나머지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 그러는 거는 꼭 필요하다가 내가 이걸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는 박스 입수는 물류에다 맡긴다면 박스 입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카툰에 몇 개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해주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물류는 그룹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룹을 저어주느냐에 따라서 재고의 편차율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해주시는 게 도움되고 그다음 우리 제품이 유통기한을 쓴다 그럼 유통기한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상품 관리에 대한 거를 또 한번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화장품 업체 하신다라고 하시면 1차 알람, 2차 알람은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현재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대로 거 하시고 저장까지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거 있으면은 반드시 저장까지 하시면은 여기까지가 다 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 관리에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엑셀 일괄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참고로 엑셀 작업할 때 보면 여기 되게 많죠. 밑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거는 만약에 엑셀에서 나는 다른 거를 대량으로 수정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실 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죠.
나는 공급 매입처를 수정하고 싶어요. 라면 일괄 수정은 공급 매입 상품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엑셀에서 볼게요. 엑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 리스트에서 만약에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공급처 수정을 보여드릴게요. 옵션 타입 수정도 있고 공급 매입 상품명 있고 옵션 타입이 있잖아요. 얘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한 거는 만약에 이 상품 코드예요. 상품 코드 얘를 기준으로 나는 만약에 공급 매입처를 수정했다. 요것만 있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지우시고 이 값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돼요. 얘는 잘못했습니다. 상품명이 됐네요. 요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삭제하고 나머지 거 삭제입니다. 제가 잘못할 뻔했네요. 요거 있죠. 요 두 개만 들어가면 돼요. 우리 프로그램의 기준은 여기 있는 타이틀명이 한글 있죠. 한글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얘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되죠. 옮겨 있어도 상관없어요. 공급 매입처란 상품명 이 한글 요 두 개 한글만 있으면은 프로그램에서 받아먹으니까 엑셀로 처리하실 때는 그 타이틀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해 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기준은 뭐냐? 프로그램의 기준은 상품 코드입니다. 이 상품 코드는 새로 생성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요. 수정도 안 돼요. 한번 생성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게 유니크 값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자사버 코드를 변경하든 상품명을 변경하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 상품명을 변경하시거나 옵션 타입을 변경하실 때는 물류 쪽이랑 협의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 이쪽이 상품명이랑 옵션 타입이 변경됐을 때는 송장에 다른 이름이 찍혀요. 변경된 게. 그럼 물류에서는 그게 포장할 때 오포장을 하거나 잘못된 배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요 상품명, 옵션 타입 바꾸는 거, 요건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예, 요거까지만 하시면은 요거랑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있을 경우는 요거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적으시고 유통기한 적으시다가 가끔 하나 물어보시는 게 가끔 있으세요. 우리는 동일 제품인데 유통기한이 틀려요. 왜냐? 성분이 바뀌어서 제조일자가 바뀌어요. 유통기한이 2년짜리가 3년짜리가 됐어요. 이 상품 코드가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품 코드 새로 따셔야 됩니다. 그거 같은 상품 코드로 하시게 되면은 혼재돼 가지고 잘못하면 로트 번호나 그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다른 상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사고 나시니까 가급적이면은 동일 상품이라도 유통기한이 틀리면은 새로 따시고 매칭도 새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로트에 어떤 제품이 유통기한이 출고됐는지가 확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통기한이 바뀐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코드를 새로 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필수값 다시 정리드리면은 상품명 그리고 공급 매입처입니다. 요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상품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